안녕하세요. 중급반 10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렉트라 논문을 가지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렉트라의 개념 부분 발표를 맡게 된 고현지이고, 논문의 실험은 지윤님이, 코드는 병진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일렉트라는 요즘 핫한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일렉트라는 Efficiently Lear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s Accurately 라는 긴 문장을 줄여놓은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토큰이 대체되었는지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인코더를 학습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해가 힘드니까 많이 사용하는 버트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대표적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중 하나인데요. 앞선 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왼쪽 그림과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이제 알아갈 일렉트라 모델입니다. 먼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부터 보면 The chef cooked the meal이라는 입력 시퀀스가 있을 때 15% 정도의 토큰을 마스킹 처리합니다. 여기서는 더와 cooked를 마스크 처리했습니다. 이 예시에서 그 후 이 마스킹한 입력 시퀀스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넣게 되면 이 모델은 마스킹된 토큰에서 제일 알맞은 단어를 예측해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일렉트라 모델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모델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는 앞서 이야기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동일하지만 크기가 보다 작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The chef cooked the meal이라는 입력 시퀀스가 들어오면 15% 정도 토큰을 마스킹 처리하게 되고 제너레이터에 인풋으로 넣게 되면 마스킹된 토큰에 제일 알맞은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앞서 말한 버트와 동의를 하게 되고 이제 예측한 단어를 마스킹 토큰에 넣어서 새로운 인풋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 시퀀스로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 토큰이 맨 처음 입력 시퀀스에 있던 토큰과 동일한 토큰, 원본 토큰인지 아니면 바뀐 대체 토큰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토큰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원본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셰프도 동일함으로 원본, 쿡드는 다름으로 대체 토큰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 이제 더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토큰이지만 원본 토큰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체 토큰이 아닌 원본 토큰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풋의 일부 토큰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토큰을 만들어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 토큰이 원본 토큰인지 원본 토큰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 문제로 학습 및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Replaced Token Dete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렉트라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버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토큰들 중 약 15% 정도를 마스킹하여 한 번 학습할 때 마스킹한 15%, 이 15%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토큰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학습을 해야 하니까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하지만 일렉트라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원본인지 대체인지 다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학습할 때 모든 토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효율적이라는 학습 효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장점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능도 다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확대해 놓은 그래프가 이제 왼쪽 그래프인데요. 이제 같은 플롭으로 프리트레인 시켰을 때 버트나 이제 GPT, 로버타 같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글루 스코어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루 스코어가 85점인 일렉트라 베이스를
다다르려면 일렉트라 베이스는 이제 1플롭 정도를 이제 학습시켜야 하는데,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약 2에서 3플롭을 프리트레인 시켜야 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일렉트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일렉트라를 살펴보고 장점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는 일렉트라 그림입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고, 두 네트워크 모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에 마스킹한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 샘플링하여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마스킹한 토큰을 예측하게 되고, 이를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으면 이제 원본인지 대체인지 판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부터 이제 이를 여러 개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를 보자면 첫 번째로 인풋 시퀀스 X가 들어왔을 때, 즉 the chef cooked the meal이라는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X1, X2부터 XN까지 토큰으로 만들고, 마스킹한 위치 M을 이제 M1, M2부터 MK까지 랜덤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X1은 더, X2는 chef, X3는 cook 이런 식으로 되겠고, M1은 마스킹한 첫 번째 토큰이고, M2는 마스킹한 이 세 번째 토큰이 되겠죠. 이제 약 15% 정도를 마스킹한다고 했으니, 이제 마스킹한 개수 이제 K는 보통 전체 토큰 개수인 N에서 0.15N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마스킹할 토큰을 위치를 정했으니 그 위치에 이제 마스크 토큰으로 기존에 있는 토큰을 대체를 합니다. 이제 이 공식을 보면은 이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는 거를 repla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킹된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 입력 시퀀스 X 마스크드에 대해서 제너레이터는 마스킹된 토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지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이제 보기 위해 공식을 보면, 전체적인 공식을 보면 소프트맥스 함수로 여러 단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제 이 공식을 보면 여기 있는 소프트맥스 함수와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XT라는 거는 이제 특정 위치 T의 단어 XT이거든요. 그래서 XT는 이제 마스킹된 토큰에 들어갈 후보 단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XT가 이 앞에서 봤을 때 더와 어가 있다고 치면은 더는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XT가 더와 어가 들어가겠죠. 그럼 더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이 더부터 보면 이 더를 이라는 임베딩 처리를 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더를 넣었을 때 이 나오는 값을 t1이라고 하고, 이제 어도 똑같이 xt에다 넣어서 나온 값을 t2라고 하면은 이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게 되는데, 이제 더의 확률을 보면은 exponential t1이 있겠고, 나누기 exponential t1 더하기 exponential t2를 더한 값으로 나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특정 위치 t에 이제 더라는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되겠고, 이제 어가 들어가면 어가 들어갈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더가 더 높은 확률이 나왔으니
결과적으로 예측을 덜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었으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가겠습니다. 제너레이터에서 마스킹한 토큰을 이제 마스크에서 앞서 제너레이터가 예측한 단어로 더와 a로 샘플링 단어로 토큰을 치환을 합니다. 이제 이 시퀀스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넣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라는 토큰을 제너레이터가 예측한 단어로 바꾼 것을 repl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앞에서 치환한 x, correct라는 시퀀스에 있는 각 토큰이 이제 원본 입력 토큰과 동일한 건지 대체된 건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이진 분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이진 분류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클래스를 보면 원본 문장의 토큰과 같은 토큰인 오리지널과 원본 문장의 토큰과 다른 토큰인 replaced로 두 가지 타겟 클래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일렉트라가 예측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제 제너레이터는 마스킹된 토큰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샘플링해서 결과값을 내고 그 결과값을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넣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원본 토큰인지 대체 토큰인지 이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모델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서로의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백프로파게이션이 두 모델 사이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공식을 보면 이 두 개의 이제 로스 함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모델은 로스 공식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공식은 제너레이터가 학습하는 로스 함수이고 아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함수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이제 로스 함수를 구하고 두 개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로스를 더할 때는 이제 람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람다는 3만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제너레이터 로스와 이진 분류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스케일을 이제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이 람다는 50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학습을 보았는데 이 두 모델의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겐이라는 모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겐도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제너레이터가 어떤 랜덤한 노이즈로 이제 실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이미지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미지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만 보면 일렉트라와 되게 비슷한데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다른 점은 앞서 이야기했던 더와 같은 토큰에서 차이점이 보입니다. 일렉트라는 더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단어임에도 원본 토큰과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토큰을 원본 토큰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겐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토큰이면 무조건 대체 토큰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겐은 각 토큰이 원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건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토큰이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다음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다음 차이점은 학습 방법인데요. 일렉트라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이제 문장의 마스크가 된 부분을 예측해서 채울 뿐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문장에 있는 단어가 원본 토큰인지 대체 토큰인지 구별하게 되는데요. 반면 겐은
걔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서로 대립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별해내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속이기 위해서 더 가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려고 학습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것을 더 판별을 잘하기 위해서 더 학습을 합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이제 adversarial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래 공식은 이제 걔네 로스 공식인데요. 앞서 일렉트라의 공식은 두 모델의 로스를 서로 영향 없이 구했던 거와 달리 이제 서로 영향 없이 구해서 더했던 거와 달리 이제 제너레이터의 로스 함수에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보이고 있고, 보시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함수인데도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있고 제너레이터도 보이고 있고, 이제 제너레이터도 보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보이고 제너레이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학습 시에 두 모델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공식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일렉트라는 두 모델이 각자 학습하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하게 이제 학습하지 못하는데,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으로 유사하게 어드버서리얼하게 일렉트라를 학습하도록 구현을 해보았지만 기존 방식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차이점인데요. 이건 이제 노이즈 벡터입니다. 일렉트라의 제너레이터는 이제 순수하게 모델이 마스킹된 토큰이 뭔지 예측을 해내는데, 이제 걔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이즈 벡터를 이제 제너레이터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걔는 노이즈 벡터를 넣고 일렉트라는 넣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렉트라의 개념 정도를 알아보았고, 이제는 이제 지윤님이 논문에서 이 일렉트라를 사용해서 실험해 본 것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 2 엑스페리먼트 발표를 맡게 된 차지윤입니다. 일렉트라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 시도를 통해 현재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어떤 실험들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스페리먼트의 셋업을 보자면, 실험에서는 일렉트라의 성능 평가를 위해 글루 벤치마크와 스쿼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버트와 같은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을 하였고, 그러나 라지 모델의 경우 엑셀넷에서 사용한 크루웹이나 커먼 크롤, 기가 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실험의 첫 번째로는 웨이트 쉐어링에 대한 실험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스몰러 제너레이터에 대한 실험, 세 번째로는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입니다. 또한 저자는 모든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평가가 잉글리시 데이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엘렉트라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적혀 있는데, 박장원님의 코 엘렉트라가 그것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모델 익스텐션 실험 방식의 두 가지, 웨이트 쉐어링, 스몰러 제너레이터, 트레이닝 알고리즘 중 웨이트 쉐어링과 스몰러 제너레이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웨이트 쉐어링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모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입니다. 따라서 더 좋은 프리트레이닝 효율 향상을 위해 두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공유하여 학습하는 웨이트 쉐어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 모델이 클수록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인 웨이트 타잉 방식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이런 방식은 모델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라에서는 더 작은 생성기를 갖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였고, 그래서 일렉트라에서는 제너레이터인 생성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인 판별 모델의 크기가 다르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유할 수 없는 기존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임베딩만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토큰과 포지셔널 임베딩 전체를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논문에서 임베딩의 파라미터만 공유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험에서는 생성기의 입력과 아웃풋의 토큰 임베딩을 버트에서 같이 연결하여 학습하였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 모델
제너레이터와 판별 모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를 같게 하고 50만 스텝 동안 훈련한 결과 근로 성능 평가에서 가중치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83.6, 임베딩 공유의 경우 84.3, 모든 가중치 공유의 경우 84.4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임베딩 부분을 쉐어하면서 성능이 개선됨을 보여주며, 반면 모든 인코드 웨이트를 쉐어하는 것은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었으나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을 같게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썩 임팩트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한 MLM 태스크는 토큰 임베딩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 또는 제너레이터에 의해 샘플링된 토큰만 업데이트하지만 생성 모델인 제너레이터가 모든 토큰 임베딩을 조밀하게 업데이트해서 모든 토큰에 대해 밀도 있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 웨이트를 타이트하는 게 가장 성능이 높지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단점에 비하면 크게 오르는 편이 아니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사용하는데 제너레이터를 이와 동일한 크기로 가져가는 것이 학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 실험의 결과에 의해 이후 실험에서는 임베딩 레이어만 쉐어하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익스텐션의 두 번째 방식인 스몰러 제너레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동일한 크기인 경우에는 엘렉트라의 훈련이 일반 MLM 모델에 비해 훈련 스텝당 계산 비용이 2배가 되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더 작은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레이어 크기를 줄이고 생성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크기라는 것은 히든 레이어의 크기,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크기, 어텐션 헤드 수 등을 의미하고요. 또한 논문에서 크기가 작은 제너레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단한 유니그램 생성 모델도 실험을 하였고, 이 모델은 훈련고 패스에서 나온 토큰 빈도에 기반하여 가짜 샘플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의 히든 차원을 각각 다르게 하여 50만 스텝 동안 실험을 한 결과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성 모델의 크기를 판별 모델보다 작게 하였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더 작은 생성기가 훈련 단계당 더 적은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컴퓨트 측면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판별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크기의 생성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이 생성 모델에 너무 강력한 판별 모델에 에서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판별 모델의 생성 모델 제너레이터를 모델링하는 데 너무 많은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이 말은 제너레이터가 너무 뛰어날 경우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지나치게 도전적인 태스크를 부여해서 오히려 학습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핑퐁팀 블로그 리뷰에서는 제너레이터가 강력하면 소프트맥스 분포가 몇몇 토큰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샘플링 결과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는 개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제너레이터의 크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 작은 게 좋고 제너레이터가 작으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고요.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 크기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일 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입니다. 엘렉트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다른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실험하였는데요. 엘렉트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을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학습 방법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시도해 본 두 가지 방법은 어드버서럴 트레이닝 방식과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엘렉트라 모델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서럴 트레이닝 모델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생성 모델을 겐과 같이 적대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도 시도하였고, 이 방법은 겐처럼 엘렉트라 모델의 제너레이터의 로스를 RTD 로스로 최대화하는 것으로 바꾸어 어드버서럴 방식으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레이닝 알고리즘의 두 번째 방식으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모델이 있는데요. 먼저 제너레이터를 훈련하고 모델을 프리즈한 다음에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초기화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투 스텝을 가지고 있는 방식인데 투 스텝으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MLM 로스를 이용해 N스텝 동안 생성 모델만 학습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판별 모델의 웨이트를 생성 모델의 것으로 초기화하고 생성 모델의 웨이트는 고정하고 판별 모델만 N스텝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생성 모델에서 판별 모델에 대한 목적 함수로 옮겨갈 때 이 초록색 그래프를 봤을 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함께 학습한 것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옮겨갈 때는 성능이 크게 증가하긴 하였지만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함께 학습하는 기존의 엘렉트라 방식, 조인틀리 트레이닝하는 파란색 선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드버서럴 모델도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학습보다는 성능이 낮았는데요. 이런 원인은 첫 번째로 어드버서럴 생성 모델은 MLM에서 정확도가 58%로 MLE 학습 정확도 65%에 비해 좋지 않았고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폴 샘플 이피션시 문제로 토큰을 생성하는 데 있어 아주 큰 액션 스페이스에서 강화 학습을 하는 것이 폴 샘플 이피션시 문제를 야기해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으로 학습된 생성 모델은 아웃풋 분포에 있어서 대부분의 확률이 단일 토큰에 있는 낮은 엔트로피 출력 분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소프트맥스 분포와 하나의 토큰에 확률이 쏠려 있게 된다면 생성 모델의 샘플의 다양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텍스트에 겐을 적용하는 기존 연구에서도 발견된 문제점들이었고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과 성능이 더 잘 나오지 않는 결과로 인해 엘렉트라에서는 기존의 조인틀리 트레이닝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엘렉트라가 왜 성능이 좋은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뷸레이션 스터디 성격으로 다음 실험을 세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렉트라 15, 리플레이스 MLM, 그 다음에 얼 토큰 MLM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논문에서는 인풋의 일부 토큰을 마스킹하고 이 작은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학습 목적 함수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엘렉트라의 효율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버트와 엘렉트라 방법의 중간에 있는 방법들을 실험해 봄으로써 사전학습 과제의 효과를 검증하며 실험한 방식들입니다. 우선 엘렉트라 15%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엘렉트라와 동일하지만 판별 모델의 로스를 마스킹된 15%의 토큰에서 온 것만으로 사용하고요. 버트처럼 마스크된 인풋 토큰만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레이스 MLM은 MLM과 비슷하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MLM 학습을 하되 마스킹된 토큰을 인풋으로 받는 대신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토큰으로 대체하여 MLM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제너레이터로 생성된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토큰을 모델에게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파인 튜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한 미스매치, 이 미스매치를 없앴을 때 성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이전에 MLM 사전학습에서 마스크라는 토큰이 나오는데 이 마스크라는 토큰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절대 볼 일이 없다는 점이 성능 하락을 야기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 실험을 통해 엘렉트라의 효과가 사전학습 단계에서 모델이 마스크된 토큰을 보지 않게 하는 점에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 토큰 MLM 은 버추와 엘렉트라를 합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된 토큰이 아닌 모든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마스킹된 토큰을 생성 모델이 만든 샘플로 대체하고 모델이 일부 토큰 15%만 아니라 모든 토큰에 대해 원본 토큰을 맞추는 MLM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각 토큰에 대해 원래 토큰을 커피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도입하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통해 입력 토큰을 복사할지 결정하는 확률을 뽑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세팅의 성능을 좀 더 개선했다고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결과표를 보시면 엘렉트라 다음으로 얼 토큰 MLM, 그 다음에 리플레스 MLM이 성능이 좋은데요. 이러한 결과는 엘렉트라의 성능이 모든 토큰에서 배운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추가로 마스크가 아닌 토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의 미스매치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성능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히든 레이어에 따른 버트와 엘렉트라의 성능 변화에 관한 실험도 진행하였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모델이 작을수록 엘렉트라에서 얻는 것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 사이즈가 커지면서 버트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토큰의 가능한 모든 위치 분포를 모델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버트에 비해 파라미터 이피션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자는 엘렉트라의 파라미터 이피션스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일단 주목할 점은 버트에 비해 엘렉트라는 모델이 작아도 매우 빠르게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엘렉트라에서 모든 토큰에 대해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것은 엘렉트라 15%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고요. 버트와 리플레이스 MLM 비교를 통해 버트 성능이 마스크 토큰 존재로 인해 약간 하락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마지막으로 얼 토큰 MLM의 결과를 볼 때 버트와 엘렉트라 중간에 있는 이 모델의 성능이 엘렉트라에 가장 근접하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앞서 소개한 많은 실험을 통해 엘렉트라가 버트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디테일인 스몰 모델과 라지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목표는 사전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GPU에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작은 모델을 실험해 보았는데요. 버트 베이스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부터 시작해서 시퀀스 길이를 128로 줄이고 배치 크기를 256에서 128로 줄이고 모델의 히든 차원도 줄이고 토큰 인베딩 크기도 768에서 128로 줄인 모델입니다. 이런 버트 베이스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시퀀스 랭스, 배치 사이즈, 히든 데시멀 사이즈를 줄이고 더 작은 토큰 인베딩을 사용하는 이런 버트 스몰 모델을 가지고 150만 스텝 동안 학습하였고, 학습 플로프를 똑같이 유지하며 엘렉트라 스몰 또한 100만 스텝 동안 학습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표에 나온 것처럼 엘렉트라 스몰이 파라미터 크기와 트레인 타임이 더 큰 여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예시로 엘렉트라 스몰이 같은 계산량의 버트 스몰보다 5포인트 높은 성능을 보였고, 훨씬 계산이 많이 필요했던 GPT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엘렉트라 스몰은 하나의 GPU로 단 6시간 만에 꽤 괜찮은 성능을 보였고, 보시면 기존 버트의 경우 4일이 걸렸죠. 성능도 엘렉트라 베이스는 버트 베이스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버트 라지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엘렉트라 스몰 모델을 보면 버트 베이스의 모델에 비해 45배나 빠르게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학습에서 리플레이스 토큰 디텍션, LTD의 과제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러한 라지 모델에 관련된 실험도 해보았는데요. 엘렉트라 라지 모델은 버트 라지와 같은 모델 크기를 가지고 엑셀에서 사용한 데이터로 2048 배치로 학습하였습니다. 엘렉트라 400K 모델은 40만 세 동안 학습하였고, 결과는 로우버트 500K나 엑셀렛의 단 4분의 1의 계산량만으로 앞선 모델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엘렉트라 1.75M 로우버트와 동일한 175만 스텝 더 오래 학습한 엘렉트라 1.75M은 더 적은 계산량으로 기존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엘렉트라가 큰 규모의 모델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임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고, 동일한 자원일 때 엘렉트라는 MLM 기반 방법에 비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렉트라는 엑셀넷이나 로우버트의 사전학습에 필요한 계산량의 4분의 1만 사용해도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펜딕스의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엘렉트를 사전 학습하고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미세 조정하기 위한 코드를 출시하고 있고, 현재 지원되는 작업에는 텍스트 분류, 질문 답변 및 시퀀스 태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하나의 GPU에서 작은 엘렉트라 모델을 빠르게 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엘렉트라 라지, 베이스 스몰에 대한 사전 훈련 가중치도 출시되어 있고, 현재로는 영어로 제공되지만 후에 여러 언어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디테일은 엘렉트라 모델과 버트 기준선에 모두 적용된 사항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디테일을 보면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엘렉트라 라지 모델의 경우 더 높은 마스크 퍼센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제너레이터가 15% 마스킹으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교체된 토큰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파인 튜닝 디테일에서는 버트와 엑셀넷, 로우버트 등의 근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태스크별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별도 선택해서 진행했고요. 엘렉트라의 동일한 종류의 추가 초매개 변수 검색을 수행하면 결과가 약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태스크인 리플레이스 토큰 딕텍션 RTD를 논문에서 제안했고요. 핵심은 텍스트 인코더가 작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고품질의 네거티브 샘플, 가짜 토큰과 입력 토큰을 구별하도록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MLN과 비교해 봤을 때 논문의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계산이 훨씬 효율적이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앞선 많은 실험들을 통해 확인했고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연구원과 실무자들이 좀 더 적은 컴퓨팅 리소스로도 프리트레인 텍스트 엔코더에 대해 많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기 바란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이닝과 관련된 앞으로의 향후 연구가 절대적 성능 지표만큼 계산량과 파라미터 수 등 효율성도 함께 고려했음을 하는 바람 또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익스페리먼트에 관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렉트라 소스 코드 부분을 발표할 김병진입니다. 소스 코드는 구글 리서치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GitHub 소스 코드를 참조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논문과 비교하며 흐름을 살펴볼 코드는 run pretraining.python 파일입니다. 전체적인 코드의 양이 꽤 많아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보진 못하고 논문에 나온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좀 골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중 프리트레이닝 위주로 논문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figure pretraining python 파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트레이닝 세팅, 모델 세팅, 배치 사이즈 같은 뒤쪽에 프리트레인 할 때 필요한 설정 값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렉트라 제너레이터의 모델 종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터 세팅 같은 부분은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figure pretraining 파이썬 파일에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모델 세팅에서 모델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 뭐 스몰 베이스 라지에 따라 레이어의 개수나 히든 사이즈가 변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보캡 사이즈는 여기 그 3522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코어 일렉트라라고 이제 코리아 버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코어 일렉트라를 프리트레인 해주신 박재원님 또한 이제 한국어 보캡 사이즈를 약 3만 개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크나이저 부분입니다.
일렉트라도 버트와 똑같이 워드피스를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실제 단어랑 그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토큰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허깅 페이스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맨 뒤에 그 레퍼런스의 주소가 있으니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시로 든 거는 이렇게 버트처럼 MLM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토큰화되면, 워드피스 토큰화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큰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사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일렉트라 구조로 들어가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어를 가려주는 마스킹이 있고, 마스킹한 단어를 MLM 해주는 제너레이터가 있고, 제너레이터가 예측한 단어가 맞는지 틀렸는지 판단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이 각 마스킹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별로 어떤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먼저 마스킹 부분을 보겠습니다. 언마스크드 인풋은 이제 별거 없이 그냥 프리트레인 데이터 파일에서 이제 설정된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값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 인덱스나 마스크와 이제 MLM 위치에 대한 정보, MLM 가중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언마스크드 인풋이 들어가는 그 마스크드 인풋인데요. 마스크드 인풋을 보시면 첫 번째로 있는 빨간 박스를 보면 이제 랜덤으로 뽑힌 마스킹 위치, 즉 마스크드 ML 포지션이 0.85보다 크면 1, 작으면 0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드 LM 포지션의 15%만 replaced with masked 포지션에 넣고, 이 포지션의 값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마스크 값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논문에 나온 수식과 함께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마스킹 처리가 된 인풋 인덱스는 이제 최종적으로 스탑 그레디언트를 통해 가중치 업데이트를 멈추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파트에서 알고 가야 할 점은 일렉트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아무래도 웨이트를 임베딩 단계에서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대 LM 웨이트가 뒤에서 계속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레이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실상 일렉트라 프리트레이닝 부분에서 제너레이터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제너레이터란 이제 마스킹 되어 있는 입력이 어떤 토큰인지 예측해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MLM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코드를 보기 전에 먼저 위에서 한번 봤던 컨피그 파일을 다시 한번 보면 제너레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크게 네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컨피그 세팅에서 유니폼 제너레이터가 true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며, 이외에도 또 투 타워 제너레이터, 언타입 제너레이터 등 여러 가지 컨피그 방법에 따라 제너레이터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제너레이터입니다. 컨피그 파일에서 유니폼 제너레이터가 true일 경우의 옵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이제 유니폼 제너레이터는 따로 트랜스포머로 생성한 제너레이터 모델 없이 이제 MLM 아웃풋을 계산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곳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제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너레이터가 사실 들어갈 부분입니다. 인풋으로 이제 위에 마스킹해서 생성했던 마스크드 인풋을 받았고, 그 get masked LM 아웃풋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get softmax output 함수가 이제 MLM 인덱스와 MLM 가중치를 입력으로 받아서 argmax를 통해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rgmax는 이제 정답지 중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끊어진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앞에 있었죠.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파트가 논문에서 제너레이터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게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오브젝트가 몇 퍼센트일 확률이 존재하지만, 이제 일렉트라에서 MLM의 역할은 문맥적으로 말이 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학습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산이 다 끝나고 그 결과값인 MLM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으로 그러니까 즉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활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 타워 클로즈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제너레이터입니다. 이 제너레이터 모델은 이제 클로즈 드리븐 프리트레이닝 오브 셀프 어텐션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의 논문이 별도로 있으니 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봤는데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토큰이 있고 그 주변의 토큰들을 기반으로 중간에 어떤 랜덤한 토큰들을 예측을 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드 LM처럼 이제 일부만 타겟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토큰을 타겟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코드를 간단하게 보면 하나의 시퀀스는 하나의 시퀀스를 LTR은 이제 left to right로 데이터를 롤하고 이제 RTL은 right to left로 데이터를 롤하게 됩니다. 그 후에 두 값을 컨캣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기존의 이제 마스크드 LM에서는 일부러 이제 노이즈를 넣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자 하는 뭐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여기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버트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방향과 역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여기서는 이제 투타워라고 명명하는데 이 정방향과 역방향의 트랜스포머 그런 아키텍처를 그런 아키텍처에서 나온 결과를 컨캣하거나 에버리지 해서 컨바인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이제 클로즈 아웃풋과 함께 MLM 아웃풋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이제 버트의 컨피그 값에서 히든 사이즈나 레이어의 크기를 줄여서 생성한 제너레이터입니다. 세팅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 제너레이터 히든 사이즈가 0.25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기존 버트 컨피그의 히든 사이즈보다 4분의 1로 줄여서 이걸 나중에 여기 곱하게 되니까 4분의 1로 줄게 되겠죠. 4분의 1로 줄여서 제너레이터를 생성하고 그 제너레이터를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 사이즈드 마스크드 LM 제너레이터는 그냥 버트의 설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이제 스몰 제너레이터와는 좀 다르게 그냥 바로 버트 컨피그를 가져와서 그대로 제너레이터를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구한 MLM 아웃풋이 있죠. 그 MLM 아웃풋을 값으로 이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 페이크 데이터를 뒤에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넘겨서 이제 페이크 데이터가 오리지널인지 리플레이스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력 토큰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각 토큰이 오리지널인지 리플레이스드인지 이진 분류를 하는 판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또한 빌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둘 다 똑같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부 파라미터를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해 주었던 페이크 데이터의 인풋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get discriminator output으로 이제 원래 입력과 동일한지 예측하기 위해 인자값으로 fake data input discriminator, fake data is fake token
뭐 closed output 이런 값을 넣어줘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뭐 내부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바로 주석으로 달려 있는데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이다, 뭐 이진 분류기다 이렇게 오리지널인지 리플레이스드인지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논문에 나온 공식처럼 나와 있고 여기 시그모이드를 취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를 칠하면 0 아니면 1이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인풋이 원본 입력과 동일한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건지 1, 0으로 구분해서 예측해서 확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리트레이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 모델도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사실 파인 튜닝 모델 같은 경우는 태스크마다 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configure fine-tuning.python 파일을 보시면 이제 태스크별로 레이어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각 쿼리의 랭스는 몇인지, 배치 사이즈는 몇으로 트레인을 했는지 이런 설정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태스크의 종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QA나 분류, 태깅 이런 것들이 뭐 네,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편전 중급반 10조 일렉트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